예, 7장 5절 쌍곡선 함수, 역쌍곡선 함수. 역쌍곡선 함수는 쌍곡선 함수의 그 역함수예요. 그 쌍곡선 함수가 어떤 함수냐? 여기 보면은 h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 h는 여기 하이퍼볼릭의 요 첫 글자 요 h를 딴 거예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펑션이라고 그러는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시컨트, 코탄젠트, 코시컨트에 뒤에 h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읽냐면 하이퍼볼릭 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하이퍼볼릭 시컨트, 하이퍼볼릭 코탄젠트, 하이퍼볼릭 코시컨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하이퍼볼릭이란 말을 써요. 근데 보면 그 삼각함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삼각함수 모양하고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모양이 삼각함수하고 좀 관계가 없어 보이죠? 예, 이게 관계가 있어요. 한번 저쪽 가서 봅시다. 아쉽지만은 네, 잘생긴 얼굴은 잠시 치워두시고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y equal 코사인 x 플러스 허수 i 사인 x. 이건 허수가 들어있어서 어떤 함수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이게 하여튼, 근데 이런 거 뭐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함수를, 물론은 아니네. 이런 함수를 이제 3학년 때 그 복소수 함수론이라는 과목에 가면 좀 이제 그 성질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럴 텐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게 y가 복소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거기 가서 보기로 하고, 일단 하여튼 이런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미분을 해봐요. x에 대해서.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x 미분하면 코사인 x. 여기다 i 곱하면 마이너스 i 사인 x i 제곱이죠. 그쵸?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러니까 y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요? 더하면 그러니까 y 더하기 iy 프라임. 그쵸? 이게 더하면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i 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 이게 0이네요. 이런 식으로 얻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y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라고 써져 있는 애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어떤 거냐면 요런 성질을 만족해요. 요런 성질이 뭐죠? 예. y를 자기 자신을 미분하고 x에 대해서 거기다가 허수 i를 곱해서 더하면 0이 되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럼 이런 함수가 얘밖에 없을까? y밖에. 다른 y는 그러니까 이렇게 써진 애 말고 이렇게 써져 있는 애 말고 다르게 써져 있는 애는 없을까? 다른 방법으로 다른 모양으로 써진 애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럼 추측을 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 지금 보면 y 자기하고 자기 자신 함수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거를 미분한 거하고 상수 곱해서 더했더니 0이 됐어요. 그렇죠? 이 식을 잠깐 변형해 보면 요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y 이퀄 마이너스 i y 프라임. 요거를 상수라고 생각하면 y 이퀄 상수 c 곱하기 y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 중에
앞에서 배웠던 함수 중에 어떤 게 이런 성질을 만족할까요? 이걸 C라고 했을 때 i-y를 C라고 놓았을 때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어떤 함수하고 그 함수를 미분한 거에다 상수를 곱하면 다시 원래 거가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미분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애. 일단 그럼 뭐가 있을까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됐어. 이런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2의 x. 2의 x 미분하면 2의 x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상수가 곱해진 거는 이렇게 되는 애는 어떤 모양일까요? 여기 앞에 상수가 나오려면 추측컨대 혹시 2의 람다 x 이런 모양 아닐까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추측이에요. 그럼 한번 우리 이걸 가지고 한번 이 식에다가 대입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가서 지금 y를 뭐라고 놨냐면 2의 람다 x라고 놨어요. 람다는 지금 뭐냐면 정해지지 않은 그냥 상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뭘 만족한다고 그랬죠? y를 미분하면 뭐예요? 람다 곱하기 2의 람다 x 이렇게 되네요. 이 y가 뭘 만족하는 거냐면 지금 y 요 앞에 식에서 요걸 만족한다 그랬잖아요. 이 별. y 플러스 iy 프라임 이퀄 0. 요 식을 만족한다 그랬으니까 요 식을 만족하게 한번 써보죠. y 더하기 iy 프라임은 y가 지금 뭐죠? 2의 람다 x 플러스 i 곱하기 y 프라임이 람다 2의 람다 x예요. 이게 뭐라고요? 0. 이렇게 되려면 람다가 뭐여야 될까? 이게 이 람다가 뭐여야 할까? 2의 람다 x 이거는 지수함수니까 0이 아니죠? 미분이란다. 나눠요. 2의 람다 x로 양변을. 그러면 1 플러스 i 람다는 0. 따라서 람다는 뭐죠?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 제곱분의 i. 그러면 i인가요? 람다가 i군요. 무슨 말이에요? y가 2의 ix 이런 모양이면 얘를 만족한다 이거죠. 이 식을 만족해요. 그쵸?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애는 또 어떤 모양이냐면 아까 놓기를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예. 얘도 이 식을 만족해요. 그쵸? 이 두 개가 사실은 같다 이거죠. 자, 같다.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를 다시 쓰면 2의 ix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이거를 혹시 어디서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차근차근 이제 뭐 일반 수학에서도 소개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가면 또 복소수라는 데서 또 이제 얘기할 거예요. 뭐 오일러의 형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2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건 뭘까요? 마이너스 ix. 이거는 2의 i의 마이너스 x라고 생각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x 플러스 i 사인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는 코사인으로 나오면 그냥 코사인이고 마이너스 사인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해서 쓰면 2의 ix는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
2의 마이너스 I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 두 식을 더해봐요. 2의 IX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X는 2배의 코사인 X. 따라서 코사인 X는 2분의 2의 I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I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두 식을 또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의 마이너스 IX는 코사인 X 마이너스 I 사인 X. 이 두 식을 빼. 그러면 2의 I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X는 뺐으니까 2i분의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사인 X는 2i분의 2의 I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X 이렇게 돼요. 오케이? 요 식을 가만히 째려보니까 아, 코사인 X, 사인 X를 처음부터 이렇게 정의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쵸?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3학년 때 올라가서 하는 복소수 함수론이라는 데 가면 코사인, 사인 복소수 함수라는 거를 여기 있는 이 두 개로 정의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얘기를 전개를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i를 떼버리면 여기 있는 i들을 다 떼버리도 혹시 코사인 x하고 사인 x하고 유사한 성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i들을 다 떼버려요. i를 뗍니다. 제가 i를 뗄게요. 여기 있는 i를 뗍니다. 여기 가서 자, 좀 전에 코사인 x는 2분의 2의 ix였죠. 그 i를 떼요.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ix,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이죠. 그 다음에 sin x는 2i인데 2i분의 i 띄고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딱 이거를 우리 이게 아까 사인이었으니까 이거를 사인 hx 해서 하이퍼볼릭 사인이라고 하고 얘를 코사인의 hx라고 쓰고 하이퍼볼릭 코사인 얘는 하이퍼볼릭 사인 스페링이 사인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자, 책으로 돌아가서 여기 보면 하이퍼볼릭 사인 2분의 2의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그거랑 다 똑같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요 밑에 있는 거는 삼각함수 정의할 때하고 관계를 똑같이 줬어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만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얘네들에 의해서 요 두 개에 의해서 정의가 되게 오케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리고 나머지는 역수 그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이런 함수가 어디에 나타날까? 이런 함수가 제가 그래서 한번 저기 또 울프랑 알파에 가서 이제 또 그려봤어요. 이렇게. 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하이퍼볼릭 사인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하이퍼볼릭 사인. 어떻게 생겼을까요? 짠. 네, 이렇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그려보면 이렇게 요 함수죠. 2분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서 정의구역은 모든 실수, 시역도 모든 실수. 그렇게 되는 함수가 하이퍼볼릭 사인. 그 다음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포물선처럼 생겼죠? 네, 포물선은 아니에요. 네, 요 선을 뭐라고 부르냐면 현수선이라고 불러요. 현수선. 현수선이 뭐냐? 찾아볼까요? 예, 위키를 모두 다 믿을 건 아니지만 하여튼 현수선을 위키에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 사진 보세요. 이거 외국에 가면 이런 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있는데 이렇게 양쪽 끝에다가 끈을 쇠사슬인데 이거는 끈을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늘어뜨린 거죠. 그럼 이 늘어뜨린 요 선이 바로 현수선이에요. 이 현수선의 식이 바로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써져요. a 곱하기 하이퍼볼릭 코사인 a분의 x 이런 모양이에요. 직교좌표에서 나타내면 요게 바로 그 현수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수선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옆으로 전화선이나 전선 같은 게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느낌을 받았었던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전화선 늘어진 전선 늘어진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늘어진 그 선의 모양도 현수선이라 그래요. 또 많이 쓰는 게 현수교라는 이 다리, 이런 모양의 다리 있죠. 예, 이런 모양의 다리의 요 선의 모양, 이게 현수선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설명을 조금 하면 다리를 이제 딱 이쪽 섬의 이쪽과 이쪽 육지와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근데 이게 이 거리가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아주 머니까 중간에 그리고 물이 너무 깊어서 교각을 많이 세울 수가 없다. 이건 굉장히 먼데 그러면 무슨 짓을 하느냐? 열과 성을 다해서 여기다가 기다란 기둥을 하나 이렇게 딱 세우죠. 두 개를. 여기가 지금 물이에요. 그러고 나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바로 현수선이에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이 줄을 따라 건널 수는 없죠. 다리를 놔야죠. 이렇게 다리를. 그래서 여기다 다리를 이렇게 걸치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얘가 화중을 받아서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게를 받아서. 그러니까 끈을 매죠.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쭉 줄을 이렇게 매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다리의 구조, 이런 다리를 현수교라고 부르는 거죠. 현수교. 그러니까 현수선을 이용한 다리다 이거죠. 그러면 요게 이렇게 하중을 다리의 그 무게가 여기에 이렇게 지금 버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다 이렇게 힘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힘이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으니까 요 선의 모양이 조금 변할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이렇게 하중이 힘이 가해져 가지고 요 변한 모양 그거가 뭐가 되냐면 현수선이 뭐로 바뀌냐면 포물선으로 바뀌어요. 포물선.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현수선이었는데 아무 하중이 없을 때는 현수선이었는데 골고루 무게를 쭉 주면은 포물선이 돼요. 포물선은 어떤 성질이 있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초점으로 향하죠. 여기 빛이 들어오면 모든 점에 다 반사된 건 이렇게 다 초점으로 향해요. 이런 식으로. 또 초점에서 발사된 빛은 이렇게
직선으로 나가고, 그래서 그 서치 라이트라는 거, 그 탐조등 그런 거 할 때 이제 이 원리를 포물선을 이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보세요. 여기 하중이 여기 이렇게 힘이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받아서 힘을 받으면 요 선에 각각의 선에 받는 하중들이 어디에 몰리냐면 허공에 있는 요점에 중심이 딱 가는 거예요. 하중의 중심이. 그러니까 허공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좀 비교적 안정되겠죠. 좀. 예, 하여튼 이런 다리 구조를 현수선, 현수교라고 해요. 현수선을 이용한 다리다 그래서 현수교. 현수교. 교자가 왜 이럴까 이거. 교라고 해요. 근데 포물선이에요. 사실은 하중이 딱 가해지면 포물선으로 바뀌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책이나 이런 거에서 혹시 봤었을 수도 있어요. 자, 교재로 돌아가서 교재 여기서 본 거 다 봤나요? 아, 그래서 보면 이런 다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수교들이 많이 있죠. 뭐 그 남해안 쪽에 가면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어요. 이런 다리들 모양. 이거는 뭐 인천대교인가? 이건 광안대교인가 보다 이것도. 이건 남해대교. 우리나라 최초의 현수교래네요. 예, 이런 다리들. 이런 걸 다 현수교라고 불러요. 이거 하나짜리는 현수교가 아니에요. 여기 탑이 하나만 딱 서 있는 거 이렇게.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데 가운데 하나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다리 이렇게 딱 놓고 줄을 이렇게 쫙 이렇게 매단 거. 이런 매단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사장교라고 그러죠. 사장교. 사장교. 현수교가 아니에요. 현수교는 이렇게 줄을 늘어뜨린 거. 그런 거예요. 오케이. 이제 어디 여행 갔다가 친구들이나 수학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잘난 체 할 수 있겠죠. 저게 이런 거야. 그러면 친구들이 싫어하겠죠. 예, 따당할지 몰라요. 자, 교재로 돌아가서 하여튼 그래서 이런 거를 쌍곡선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거 하나만 볼까요?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하면 1이 돼요. 삼각함수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잖아요. 더했을 때, 그러니까 제곱한 걸 더했을 때 1인데, 이건 제곱한 걸 뺐을 때 1이에요. 그러니까 코사인에서 사인을 뺐을 때. 이거는 뭐 사실 그냥 확인해 보면 되죠. 이렇게.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계산해 보면 되겠죠?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계산하면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죠? 예, 이렇게 계산해 보면 돼요. 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나머지 것도 다 요 위에 있는 정의에 있는 요 것들을 대입해 보면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에 있는 거하고 유사한 성질들이 많죠. 그쵸? 그래서 삼각함수하고 얘네들을 다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해보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잖아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사인도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코사인이에요. 얘도 이거 미분해보면 되니까 실제로 해보진 않을게요. 이거 미분하는 거니까.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사인하고 삼각함수하고 다른 게 이 두 번째, 이런 거.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지만, 하이퍼볼릭인 경우에는 그냥 하이퍼볼릭 코사인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하고 쌍각산함수하고 비슷한 성질들이 있는데 조금씩 다르죠. 부호가 다르거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 그러면 역함수니까 인버스죠. 인버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아크 하이퍼볼릭, 말이 길어지죠? 사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하나만 계산해 볼까요? 하나만. 그 사인의,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 하나만 계산을 해보면, 하이퍼볼릭 사인이 정의가 지금 2의 2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예요. 이걸 y라고 놓으면 2y는 2의 x 마이너스 2의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에 2x를 곱하면 2y 곱하기 2의 x는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니까 2의 x에 관한 2차식이네요. 그럼 2x는 방정식 풀면 2x는 여기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제가 왜 마이너스 왜 안 썼냐면 2x는 0보다 크잖아요. 이거는 0보다 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만약에 이게 y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 y 프라임이 아니지 왜 이거 프라임이라고 그래요 자꾸 촌스럽게 y지 그냥 미안합니다. 예. 이거는 0보다 작죠. 그렇죠? 왜냐하면 y제곱하면 루트 y제곱하면 이게 y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1 했으니까 이게 좀 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아요. 밑에 거는. 그러니까 2x는 얘죠, 얘. 따라서 x는 2를 없애려면 로그 하고 y 플러스 루트 y제곱 플러스 1. 이제 x하고 y를 바꾸면 역함수는 보통 바꿨으니까 로그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 얘가 바로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라 이거죠.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쌍곡선 함수는 전부 그 2의 x 모양으로 정의가 돼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다 2의 x, 2의 x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다 로그로 표현되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식으로 다 구한 거예요. 역함수를. 자, 그럼 이제 또 역함수도 한번 미분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또 우리 또 하나만 해봅시다.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의 역함수를 한번 미분해보, 그거를, 이렇게 말이 안 될까요? 이거를 구해봅시다. 아크 하이퍼볼릭, 얘의 미분. 어떻게 될까? 이걸 y라 그러면, 지금, 이게 y라는 건 지금 이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x는 하이퍼볼릭 사인 y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x를 x로 미분하면 1, 얘를 x로 미분하면 하이퍼볼릭 사인 미분하면 뭐라 그랬죠?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y 그리고 요 y 미분한 거, 즉 dy dx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dy dx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y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요런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코사인
하이퍼볼릭 코사인 제곱 세타 x라고 쓸까요? x라고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세타라고 썼는데 t라고 쓸게요. t 마이너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이거가 1이라 그랬잖아요. 하이퍼볼릭 사이에는.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이거는 1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제곱 따라서 코사인 이거는 루트 1 플러스 하이퍼볼릭 사인 t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일 텐데 마이너스는 어디 갔을까요? 예.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0보다 커요. 항상.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는 날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다 적용하면 이거가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1 플러스 제곱 어디 갔어? 하이퍼볼릭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분의 1. 하이퍼볼릭 사인 y가 여기 위에 가보면 여기에 보니까 x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이게 루트 1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하이퍼볼릭 여기 하이퍼볼릭 사인을 역함수 그러니까 다시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을 미분하면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 아크 하이퍼볼릭 코사인을 미분하면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이 범위들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탄젠트는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코탄젠트는 하이퍼볼릭 코탄젠트의 아크 그거는 미분함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x는 1보다 큰 구간 이거 두 개는 같은데 구간만 다르죠. 얘네들도 모양을 같이 비교해서 외워둬야 돼요. 이걸 왜 외워야 되냐? 미분해서 이겨낸다는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거꾸로 외워야죠. 거꾸로. 적분해서 얘를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뭘까요?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죠. 예, 아이고 숨었네. 아크 하이퍼볼릭 사인 상수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적분을 하기 위해서 결국 봤다고 우리는 지금 적분을 위해서 이 함수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현수선 같은 것도 표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죠. 여기는 예제를 제가 집어넣지 않았네요. 현수 문제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어렵지 않게 정의 가지고 하면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맞춰야겠네? 그러면 얼굴 보면서 맞춰야 되겠군요. 자, 새로운 함수죠? 쌍곡선 함수. 그래서 쌍곡선 함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하고 지금 계산 안 하고 넘어온 것들이 많죠? 그런 거 일단 한 번씩은 다 해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면 세월이 마르고 닳도록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해봐야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의도치 않은 곳에 원하지 않는 곳에 살이 쪄요. 마른 사람들은 살찌고 싶은 사람들은 수학 공부를 안 하겠네. 그러면 이 말 취소. 의도치 않은 곳에 살이 빠지거나 의도치 않은 곳에 살이 쪄요.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복습합시다. 복습.